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페트롤전북 멍석토론 코로나19 현장의 전사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 KBS 전주총국 공개홀에서 보건, 행정, 소방, 학교, 소상공인 현장의 전사들과 함께 1년간 고군분투와 함께 해온 그 시간들 돌아보고요. 위로도 좀 해드리고 또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강영숙 과장님 벌써 옷부터가 지금 이 시간에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에 힘쓰시고 계시는 옷을 입고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무척 힘들고 하지만 분명 끝은 있을 거고요. 예. 또 우리 국민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거 함께 해 주실 테니까 분명 개선되리라고 하는 희망으로 매일매일 맡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지금 금요일 저녁 7시 10분 정도 됐는데 아직 퇴근하지 못하시는 행정의 공무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사무실 동료가 30명입니다. 네. 저 빼고 30명인데요. 10명 정도는 10시 이전에 퇴근하는 일은 없습니다. 군산의료원 정말 지금 바쁜 일상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전선에서 정말 뭐 간호사뿐만 아니라 뭐 간호조무사 또 우리 청소 미화하시는 분들, 병동원들, 병원의 모든 그 분들이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네 너무 오늘도 너무 힘들다고 다들 일반 코로나 환자가 그 의료원으로 가면 일반 환자 가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행동부터가 보호복을 입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받는 것도 절차적으로 한참 더 복잡하고 예. 근데도 어차피 현장에서 서로 트러블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튼 간호사분들께서 잘 받아주셔서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했는데 저희 현장에서 이송 올 때 꼭 새벽에 오는 거예요. 밤 늦게. 그러니까 이제 그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저희는 근무 형태상 데이, 2부, 나이트로 이제 3교대를 돌잖아요. 네. 그러면 나이트 때는 최소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나이트번 밤 12시가 넘거나 네. 새벽 3시에 온다거나 이런 뭐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그건 왜 그런 거 일부러 그러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서 왜 꼭 그렇게 할까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저 지인분도 이번에 이제 확진이 돼서 이송을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 말씀이 뭐냐면요. 낮에 본인이 이동하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확진자로 지금 지정돼서 본인이 그 앞에 119가 오고 이송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웃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10시 넘어서 이송했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그만큼 얘기를 확진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이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 확진 걸린 확진자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깜깜이 감염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네. 그 환자 입장에서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그렇게 본인들이 밤에 이송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그 오해는 해주셨으니까. 풀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얘기 나눠보겠고요. 의료 현장에서의 말씀도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고 학교 현장은 아이들이 없는 학교는 얼마나 썰렁했을까. 제가 봄에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없는 학교의 봄은 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한겨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또는 눈에 나타나는 눈으로 보이는 문제도 문제지만 현장의 선생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유부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의 수업 태도나 학습 습관이나 언행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그 영향이 아니겠느냐. 사실 생각하면 올해 아이들 학교에서의 학습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못했거든요. 예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가정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도
주기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야기, 또 지원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현실과는 또 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힘든 한 해셨죠? 너무 힘들고요. 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울컥하니 눈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자영업자들은 2월부터 10개월을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한 10개 업소 정도는 저희한테 그 마지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전화가 와요. 제가 30년을 했는데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 그런 그 상담 전화가 한 10건 이상 받고 있어요. 그러는데 문을 닫자니 이제 동안에 가계 제출을 해온 이제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폐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 그 돈도 없고 또 근로자들을 자르자니 또 퇴직금을 또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10개월 동안 가계 대출을 받은 걸 다 그냥 소진되고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다시 지금 2단계 격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매출이 뭐 68%, 70%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전주시에 8,300개가 있는데요. 아마 4,000개는 방토막 날 것 같습니다. 참 뭐 함께 소비에 좀 더 동참하고 또 행정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만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다 보니 역시 모든 것들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간호사 면허 요즘에 장롱 면허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는 너무 적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대구 경북 그 집단 감염 있을 때도 간호사들을 모집했는데 그렇죠. 면허는 있지만 한 번도 현장을 뛰어본 경험이 없는 간호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근데 그런 현실들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지방의료원들은 좀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간호사들을 모집하면 사실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료 남원하고 군산 이번에 국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평균 근속 연수가 간호사들이 저희 군산의료는 1년 2개월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신규들이 와서 잘 트레이닝 되고 거기에서 오래 머무러야 되는데 머무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근로 조건, 상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강 이제 어떤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 건강상의 이유로 사실은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생각보다 내 임금이 내 노동의 값이 너무 적어. 뭐 이런 두 가지 경우들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 간호 인력들을 퇴사하려고 하는 간호사들을 붙잡고 달래고 어르는 게 사실은 또 간호팀의 주 업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장의 어려움만큼 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과거에는 제가 2000년도 의약분업 한참 할 때는 위암 환자들을 저희 남원의료원에서도 예약을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니 그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굉장히 진행이 됐어요. 이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영세민이라도 무조건 서울로 갑니다. 이게 공공병원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분들 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공공의료 인력, 간호 인력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는 간호 인력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아니고 안 꼭 나오는 필요한 거죠, 게 현장에. 처우 개선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병원 안에서의 처우 개선 말고 그 지역에서의 정주 여건도 꼭 필요하겠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간호 인력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의사가 하는 역할도 있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에 대해서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간호사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절한 처우가 그 제공이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통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프고 제 가족들이 아플 때 돌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꼭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년 이맘때는 멍석 토론이 코로나 이야기, 언제 코로나였나 이런 상황이 좀 됐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역시 학교는 문을 열고 있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가르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불안과 아쉬움 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교 또 특히 선생님들 믿고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동시에 집에서도 할 역할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다소간의 부침은 있겠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되어서 또 이런 문제를 극복해 본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또 그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느꼈겠지만 이렇게 소방부터 저희 국민들을 지키고 있는 많은 분들이 불을 끄지 않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 이 모습에 저희도 희망을 갖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고 하면 분명 저희들은 이겨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좋은 게 빨리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종식돼서 저희 그 꽁꽁 얼어붙은 이 경기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날을 2021년도에는 기대하면서요. 희망을 갖고 사실은 또 위기가 또 무언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좋은 제도 개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하나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우리 도내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지방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도민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병원 문턱을 못 넘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병상 확보 내지 의료진들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내년에는 정말 다시 그 당연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저희 할 거고요. 현장에서 또 일하고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위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의 강영숙 과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서 문화로 뭔가 우리가 좀 바꾸고 정착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는 뭐 공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함께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 나만 바라보지 말고 주변에 다른 분들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한다면 뭐 지금보다 확실히 좀 다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6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따뜻함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 또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그 문명의 발전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경제 활동을 하고 직장 생활 속에서의 경쟁 체제 속에서만 살아온, 물론 이건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야 되겠다는 생각, 어떤 여유가 그동안에 없었던 이 세상에 코로나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나쁜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런 바이러스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일상을 돌이켜볼 수 있는 또 계기에
바이러스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6분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우리 도민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고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히나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힘든 시간, 다 함께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작은 수칙, 방역 수칙, 위생 수칙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이 최대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2021년에는 조금 더 따뜻한, 건강한, 또 안전하고 뭔가 좀 느림의 미학이 있는 그런 여유 있는 한 해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한 해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박수 보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